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자, 제 영상은 항상 제목에 보시면 뒤에 꼬리표가 붙습니다. 그 시간, 날짜와 발행 시간이 붙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하나하나 단편적인 이벤트로 가지만 사실은 모두 연결되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에서 이런 지금 발상들이 나온 건지 설명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궁금하다, 이 앞 내용이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서 영상들 보시고 그 시간 순서에 맞춰서 앞에 것들 그 제목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아 이게 지금 그 얘기인가 하고 감이 좀 오실 겁니다. 그런 것들 찾아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번 주 일주일 너무나 막 시장의 방향이 헷갈리고 이래저래 또 거기에 전혀 안 맞게 시장은 뭐 하루는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그런 노이즈들 다 제거하고 큰 흐름에서 보자.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분기 흐름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라는 그 흐름대로 열심히 드리블 하고 있는 거다. 이쪽에서 패스하고 저쪽에서 패스하고 뭐 슛할 것처럼 페이크하고 하지만 결국 가는 방향은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같은 작전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제가 얼마나 갈까요? 했던 거죠. 그리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거다. 그냥 단순히 제 예상으로는 플랜 B로 지금 세팅은 많이 해놨고 옐런 누님이 지금 방중 일정을 마치고 조만간 며칠 내로 돌아오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며칠 안에 뭔가 지금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심상치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국제경제 시즌 6으로 지금 미리 좀 옮겨간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우리가 본 이 롤러코스터 일본 작전은요, 금융세력의 최고 전략 지침하고 맞는 방향이긴 합니다. 즉 분명히 중국 경제도 압박하면서 부채 폭탄 빵빵 터져라 계속 고금리와 높은 환율과 높은 국채 금리로 압박을 하지만 동시에 너무 올리지는 않고 항상 금리나 언제라도 해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미국 경제에서는 바이든 역시 안정권에서 트럼프를 이겨먹고 다시 재선시킨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너무 어려운 작전이에요. 그 작전을 하려고 지금 맨날 파월하고 연준 위원들이 나오고 경제 지표도 그렇게 나오면서 지금 이거 봐라 물가 떨어지잖아. 이거 봐라 물가 오르잖아. 아이씨 그래도 금리나 할 거라니까. 무슨 소리 택도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번 주 내내 다들 방향을 못 잡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요 쉽지만은 않은 작전이고 사실상은요 거의 불가능한 작전입니다.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중국도 그걸 아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물러날 구멍이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절대 그렇게 미국이 쉽게 뜻대로만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미리부터 과감하게 미국이 금리 인하 하기도 전에 중국이 먼저 금리 인하 하고 지금 치고 나온 거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지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그걸 견제하려고 얼마나 일본하고 미국이 금리하고 환율을 조정하면서 슈퍼 금리 위크 때 그 슈퍼 독수리 오형제 특전대 도움을 받아서 지금 평소에는 움직이지도 않고 깝치지도 않던 지금 스위스 스웨덴까지 나름 지들 사실 그 간판만 있고 아무 실력도 없는 애들인데 지들 또 7대 통화라고 나와가지고 지금 금리나 어쩌고 하면서 지금 달러 막 올려주고 중국 압박한 거 환율 전쟁 치열한 환율 전쟁 다 보셨잖아요. 예. 그러나 이 작전은 힘들다. 처음부터 이것이 왜 오래 유지하기 힘드냐.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이렇게 미국이 작년 말부터 금리나 조만간 인플레 다 잡혔는데 뭐 하고 금리나 기대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유동성에 숨이 트이고 그러면 앞으로 더 이제 성장하겠네. 연착륙. 야 연착륙이 뭐야. 땅에 발도 안 딛고 다시 날아간다니까.
노착륙이야, 노랜딩이야. 그러면서 경제 성장 기대도 확 올라가면서 사람들도 이제 힘든 시기 다 끝났네. 조만간 금리 인하 한다고 하대. 그럼 이제 좀 나아지겠지, 물가도. 기대 인플레도 낮춰주는 효과가 나오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 이러한 롤러코스터 1번 작전은 희망 고문은 하지만 계속 시간이 갈수록 계속 금리 인하를 최대한 늦추는 거죠. 그래서 늦추려면 괜히 늦추겠어요? 뭐 이유나 근거가 있어 늦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인플레가 잘 안 잡히네? 고용이 잘 안 잡히네? 자꾸 그렇게 근거를 줘야 돼요. 인플레 재반등하는 그런 요소를 내놓게 되죠. 이렇게 시장에. 그러면은 아무리 파월하고 옐런이 나와서 립 서비스를 해도 처음엔 약발이 먹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결국 몇 달 후에는 다시 모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물 건너갔다. 인플레 잡히긴 개뿔. 금리 인하는 무슨 개뿔.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냥 우리 서민들 나 맥도날드 죽기 전에 내가 세트로 한 3개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그 화딱지가 다 어디로 갑니까? 예, 바이든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11월 대선 전에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11월까지. 9월, 10월까지 다시 또 그러면 그렇지. 경제가 다시 또 힘들다. 바이든 때문에 인플레는 못 잡고 망치기만 했다라는 불만을 야기하게 될 공산이 크겠죠. 지금 이 롤러코스터 1번 작전으로 계속하면 결국 선거를 다시 또 망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방법으로 밀고 간다? 힘들겠죠. 예. 그리고 또 불리한 게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간 해온 일이 뭡니까? 계속되는 이 고강도의 긴축 환경 속에서 지금 기축통화 패권 세력이 달러 강세와 기축통화의 패권의 화려한 부활을 위해 가지고 미국이 그동안 해온 게 뭡니까? 칩스법, 반도체 칩스법, 그 다음에 뭐 인플레 저감법인가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붙인 IRA법, 그 다음에 바이드노믹스라고 해갖고 역대로 많은 각종 부양책을 쉴 새 없이 남발하면서 역대로 많은 국채를 막 찍어내갖고 빚잔치, 돈잔치 벌려왔죠. 그 덕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전 세계가 고금리와 어떤 세계적인 지정학적 갈등, 경제 디커플링 때문에 전부 다 침체로 푹 빠지는 와중에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미국만 돈을 드립다 풀어내니까 그 돈 때문에 시중에 돈이 넘치면서 긴축 환경인데도 샥 오르면서 통계상으로 화려한 미국 경제를 작년 내내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2023년도가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미국 경제 2023년도에 아주 날라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다 전 세계 공장 다 우리나라 와서 지어 협박하고 우리나라 와서 일자리 늘려 협박하고 여기다 다 지어 그다음에 칩스법 하고 맨날 돈 풀어서 일자리 늘리고 바이드노믹스 하고 뭐 헬스케어 뭐 관공서 내가 미국에 있었으면 날마다 저기 뭐 도로 청소하고 잡초 뽑고 연초기 제초기 돌리고 그 동사무소에서 갈등 따라다니면서 돈 쏠쏠이 벌었을 텐데 노인들 그런 광급자리 이렇게 미국만 자기들이 돈 풀어서 바이든 이렇게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이든 반대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죠. 무슨 비난 받죠? 대책 없는 빚잔치다. 돈지랄로 억지로 경제를 포장하는 저 무책임한 놈을 봐라. 비난받는 약점이 된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금년에 금리나 언제나 빨리 한다더니 자꾸 이거 물가가 안 잡히네 하면서 기대를 다시 자꾸 뒤로 늦추다 보면은 이제는 왜 이렇게 인플레가 금방 잡힌다더니 막판에 이렇게 잘 안 떨어지고 다시 반등해서 우리 이렇게 힘들죠? 사람들이 막 뭐라 할 거죠? 경제학자들이나 반대파들이 쫙 들여다보고 TV에 나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바이든이 계속 이렇게 돈을 풀고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인플레가 잡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또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가 이 정책을 오래 유지하기가 난감한 가운데 앞으로 인플레가 왜 언제는 떨어져서 금방 금리 나오고 우리 살기 좀만 참으라고 하더니 왜 이렇게 계속 힘들죠? 인플레가 왜 이렇게 계속 오르죠? 원인이 뭐죠? 하니까 바이든이 지금 꼴값을 떤다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할 거다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본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다? 외국의 모든 탓을 외국의 빌런들한테 돌릴 거다. 전쟁광 푸틴 때문에 저 뭐
중동 원래 저 못된 이란 놈들 때문에 이란이 끝까지 안 걸려드니까 결국은 요새는 미국도 어떻게 합니까? 거리를 두죠? 아유, 저 네타냐후 꼴통이 말을 안 듣네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네요 하면서 결국은 외부 전쟁 때문에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볼록볼록. 그래서 왜 인플레가 이렇게 안 떨어지죠? 아, 우리는 진짜 할 만큼 했는데 저 외부의 저 나쁜 놈들이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고 그동안 연일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크라이나 중동에서 그래서 지금 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들썩이게 만드는 거 우리 한참 전부터 예상했던 거고 실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외부의 탓으로 돌리면 끝나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작전이 오래가기가 어렵습니다. 외부의 탓으로만 돌린다고 해서 바이든에 대한 비난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어제 전화로 국제전화 해가지고 샬라샬라 빌 애덤스 다 저기 물어봤어요. 한 1000집 돌려봤더니 현재 유권자들이 가장 큰 불만이 뭐냐? 불법 이민자의 피해가 1위고 다 기사들 보셨죠? 경제 불만이 2위입니다. 근데 이것은 작년 말에 가장 큰 불만이 뭐냐? 그때 조사했을 때는 1위가 바이든의 경제 정책하고 인플레였어요. 근데 이거를 파월하고 옐런이 확 이런 식으로 전술을 바꾸면서 자산시장도 그때부터 지금 쭉 올라왔고 사람들도 조만간 금리 인하 끝나고 인플레도 다 잡혔대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뜨렸죠. 그래서 지금 몇 달 만에 5달 만에 여론조사 요새 해보면은 옛날처럼 바이든 경제 완전 망쳤다가 아니라 바이든이 경제는 그래도 좀 하긴 했나봐. 잘 모르지만. 근데 1위가 이제 어떤 문제가 됐습니까? 불법 이민자 문제가 된 거죠. 1, 2위가 뒤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연준이 그동안 뭐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고금리를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처음에는 공급망이 풀려야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다음에 아니다. 우리는 유가하고 뭐 이런 거 지금 쭉 내려가서도 우리가 보는 건 근원 물가야. 근원 물가를 우린 보겠어 하다가 근원 물가에서도 좀 뭔 변화가 오니까 슈퍼코어 물가를 볼 거야 하더니 그 다음에는 뭘 봅니까? 고용이 너무 안 떨어져. 서비스 물가를 볼 거야. 고용이 떨어질 때까지 봐야 돼. 계속 그런 식으로 핑계대면서 고금리를 지금 유지를 해왔죠.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파월과 미국 연준은 계속 더 지켜봐야겠다 하는 게 뭐였습니까? 뜨거운 고용시장과 고용시장에서 사람들이 임금도 많이 받는다. 탄탄한 임금 탓. 결국은 이제 그게 서비스 물가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식는지 봐야겠다. 기억들 하시죠? 없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더 잘 들어주시기 바란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선거전이 굉장히 무르익었죠. 예. 헤일리하고 뭐 트럼프가 투닥투닥 했지만 결국 트럼프가 지금 거의 대선 주자 후보로 가고 있고요. 이쪽에서도 바이든이 가고 있는데 매 주에서 지금 선거인단 싸움 하고 있죠. 이제 조만간 미국의 경합주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승패가 가름되는 7개 주 스윙 스테이트에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올 건데 막상 막합니다. 지금 힘듭니다. 예. 이렇게 선거전이 미국에서 무르익으면서 아까 말한 유권자들의 제일 불만이 뭐냐? 1위 이민자 문제. 이게 이제 드러나는데요. 얼마 전부터 미국에서 이 이민자 문제를 팍팍한 그들의 체감 실물 경제 상황하고 묶어가지고 정치 쟁점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넘쳐나는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미국 사회로 싹 들어와가서 처음엔 체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싹 풀어주거든요. 그럼 사회로 싹 퍼져나가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먹고 살려니까 일자리를 구하죠. 그 사람들이 뭐 고급 경력직이나 전문직 하겠습니까? IT 뭐 프로그램 하겠습니까? 아니죠. 사회 전반에 단순 저가형 일자리, 레스토랑에 뭐 지금 일해주는 뭐 알바, 뭐 햄버거집 알바 아니면 맨날 건설 일용직 땅 파고 뭐 저기 보도블록 뒤엎고 가로수 심고 모든 그런 데서 다 대부분의 미국 서민 일자리를 이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싸게 주는데 그렇죠? 불법 이민자가 훨씬 돈 싸게 줘도 되잖아요. 고용하다가 너 이 자식 보니까 불법 이민자 이민국에 신고한다? 그러면 돈도 안 받고 도망가고 좋죠. 그런 식으로 사회로 쫙 퍼져갖고 그런 일자리로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건너왔죠? 그런 데로 다 가서 돈도 벌고 그 돈으로 이제 먹고 살려고 돈을 충분히 여유 있게 소비할 거 아닙니까? 미국 임금도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최저임금도 얼마 전에 어마어마하게 오른 데 있었죠. 우리 입이 쩍 벌어지죠.
그렇게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건너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돈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가 잘 안 떨어져요. 산다는 사람이 없어야 물건값을 내리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기업들도 물건값 안 내리고 괜찮은데 그냥 버티는 거죠. 인플레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물가는 안 떨어지고 그러면은 미국 서민들은 숨이 막히는 거죠. 이거 언제 떨어져 물가가. 나 과일 한번 죽기 전에 좀 많이 먹어보자. 안 떨어지면서 팍팍해진다는 겁니다. 예. 침체가 와야 좀 물가도 떨어지는데 침체는 없고 소비는 줄지 않으니까. 근데 가만 보면 왜 이렇게 이민자들 그럼 일자리를 누가 이렇게 많이 주냐? 일자리가 왜 이렇게 막 이민자들이 차고 넘쳐도 다 수용할 정도로 일자리가 왜 이렇게 넘쳐나게 됐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이든이가 쓸데없이 맨 국책 사업, 광급 사업, 4대강을 한 막 열 몇 개를 한꺼번에 진행하듯이 건설 일용직들 엄청나게 일으키고 국가사업 막 일으키다 보니까 그 이민자들을 다 먹여 살려주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임금 받아서 살만하니까 야 미국에 건너가기만 하면 일자리 먹고 살 길 이때들 하니까 계속 날마다 건너오는 겁니다. 맞죠? 정리하면 바이든이 아주 무책임하게 지금 돈잔치로 나랏빛을 풀다 보면서 일자리를 늘렸고 그 일자리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이 전부 계속 넘어와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가져야 될 일자리와 경제를 이민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또 거기서 번 돈으로 계속 돈을 쓰니까 인플레이션도 안 떨어지게 되고 있고 가만 보니까 모든 게 다 누구 탓? 바이든 정책 탓, 바이든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뼈아픈 소리지만 사실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얼마 전부터 쟁점화가 됐습니다. 선거 전에 어떤 쟁점화가 됐어요. 실제로 미국하고 그 뒤에 있는 기축통화 세력을 지키려는 배후 금융 세력은 앞으로 확실하게 미국 경쟁국들이 중국이나 이런 것도 확 쓰러지면 승부가 확실히 한쪽으로 기울 때까지는 지금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를 되도록이면 계속 오래 달러 강세를 가져가야만 하는 입장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인플레가 여간에선 잘 안 떨어지게 만들고 동시에 그 와중에도 다른 나라와는 침체가 되더라도 미국만은 끝까지 제일 충격을 덜 받도록 침체 없이 경제도 잘 버티게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2년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는 게 항상 미국이 노력하는 게 뭡니까? 국제적으로는 진영 논리, 지정학적 분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50 넘게 살면서 보면 80년대 그 무시무시했던 신냉전 시대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세상이 이렇게 다시 회귀하는구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분쟁을 계속 일부러 광범위하게 더 펌프질하고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예전 같은 사회 호혜주의로 이런 그런 무역이 아니죠. 세계화 무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 풀어지지 않는 아주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비용 상승과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환경을 지금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죠.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겸사겸사 계속 미국 안에서는 고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국만은 침체가 오지 않도록 돈을 막 억지로 풀면서 경제를 억지로 끌고 가는 거고요. 그게 지금 금융 세력의 뜻이고 바이든이 짝짝꿍 해가지고 그렇게 잘 해주고 있는데 가만 보면 왜 이렇게 물가가 안 떨어지냐? 이민자들은 왜 계속 넘어와서 이민자들이 돈을 쓰면서 인플레가 안 떨어지게 하냐? 위에서 지적한 게 딱 지금 결국은 바이든 탓이 맞는 겁니다.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얼마 전부터 미국에서도 선거전에서 정치 쟁점화 되기 시작했어요. 즉 이민자 문제가 제일 불만인데 이민자는 왜 자꾸 건너오냐. 바이든이 이민자들이 일할 만한 일거리를 만들어 준다니까 계속. 근데 와가지고 또 일하면서 이민자들이 돈도 잘 쓰니까 물가가 안 떨어져. 결국 지금 물가가 계속 언제는 금리나 금방 물가 잡힌다더니 계속 안 떨어지는 이유. 이민자들이 맨날 와가지고 아우 밤에 저기 슬리퍼 찍찍 끌고 우리 딸이 저기 마일드 세븐 한 갑 살라고 저기 집 앞 편의점 나가면은 어디 막 시커먼 놈들이 막 쌀라쌀라 막 이상한 말 하면서 그냥 공중전화 앞에서 저기 막 술 돗자리 깔고 술 판 벌고 있는데 우리 딸이 무서워갖고 어우 그 있는 이민자 놈들 불만이 막 이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바이든 탓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막아줘야겠죠. 그래서 요즘
최근 한 보름 사이에 파월이 이거 막아주니라고 정치인이 다 된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 보면 몇 개 보면 제목부터가 파월은 이제 정치인이 다 됐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런 거 옐런 누님 앞에서 변호해줬는데 옐런 누님 요새 바빠요. 출장 가셨어요.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 자, 보십시오. 파월과 연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상 그동안 물가가 오른 것 그리고 여간에서 잘 안 떨어지는 게 뭐 때문인가? 고용시장이 너무 뜨겁다. 탄탄한 임금을 받고 있다.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확실하게 내려가는 디스인플레 거기서 일어나는 걸 봐야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 내 선거를 둘러싸고 아까 본 것처럼 불법 이민과 인플레가 안 떨어지는 문제까지 다 바이든이 저런 식으로 일을 해서 그렇다. 저런 정책을 해서 그렇다라고 다시 바이든을 역공하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파월과 연준이 한 열흘 전부터인가 일주일 사이에 요새 와서 말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제가 이렇게 구어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월이 요새 나와서 하는 얘기 어디 연설하는 자리 가서 하는 얘기 그리고 파월 말고도 연준 위원들이 정확히 또 갑자기 그런 논리들을 막 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요즘 이민자들이 우리 미국에 많이 건너와서 일자리를 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가 이렇게 안 떨어지고 잘 안 잡히고 있다. 이런 얘기들 여러 군데서 나오던데요. 저 파월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요. 이민자들은 건너와서 절대 그 사람들이 높은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조그만 임금을 받고도 저비용으로 열심히 일해주는 일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 이민자들 조금만 돈 줘도 기꺼이 일하겠다는 이민자들 덕분에 경제 성장률이 계속 높아지는 건데 인플레는 자극을 안 합니다. 임금을 높이 뻗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막 쓰지. 임금 조금 받는데 뭐 돈 얼마나 쓰겠어요? 인플레는 자극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보십시오. 지금 이 전 세계 이 작금의 이 인플레 환경과 그로 인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침체를 겪고 있는데 우리 보십시오. 우리 미국만 이렇게 경제가 잘 나가는 거 왜 그럽니까? 이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값싼 노동력으로 그 모든 험한 일자리를 대신해 주면서 경제를 밑에서 딱 받쳐주는 게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비용으로 일을 해주니까 인플레이션 자극 안 하고 인플레이션 착착착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에도 기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둘려 말하는 게 새로운 지금 요 한 일주일 보름 사이에 새로운 경제 이론이 돼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땐 좀 되게 웃겨요.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월의 입장은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고용 지표가 깜짝해서 막 일자리가 늘었다 하면은 아이고 이거 봐라 이러면은 인플레가 떨어질 리가 없지. 우리는 이러면은 금리 인하 못해. 우리는 안 돼 이러면. 제가 예전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고용이 깜짝 증가해도 저는 예전처럼 그렇게 놀래거나 화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저렇게 깜짝 늘어나도 그 고용들 가만히 보면 전부요. 이민자들이 굉장히 싼 우리 미국 사람보다 훨씬 싼 저비용 임금의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뭐 그만큼 받아봤자 얼마나 뭐 돈 쓰면서 인플레 자극하겠어요. 인플레하고는 그거는 별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 미국 경제를 지금 전 세계가 다 힘들어하면서 침체가 어쩌고 한데 우리 미국 경제만 더 성장시키는 사실은 이거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에? 이렇게 나가면은 결국 경제는 좋은데 물가는 착착 잡히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뭐 제가 뭐 지금 약속한 대로 조만간 금리 인하 탁탁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 이제 우리 모두 손잡고 누가 이렇게 경제를 그럼 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냐. 이런 탁월한 성각자 같은 이런 예지력으로 이렇게 딱 경제를 왔냐. 우리 바이든 형님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용비어천가나 부릅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파월이 요새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자, 기사도 있네요. 요새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어디 가서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 내놓을 때마다 꼭 이민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상기시키고 있다. 얼마 전 며칠 전에 있던 스탠포드대 연설에서도
젊은 사람 연령층이 지금 경제활동 참여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금 강력한 이민 속도로 인해서 노동 공급이 크게 증가한 거다. 이민자들 덕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력 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고용도 따라서 증가한다면 보통은 인플레가 이것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걸 걱정하지만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저비용으로 아주 값싼 그런데 힘든 일을 하면서도 값싼 비용으로 일을 해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부담이 없다. 특별히 걱정할 게 없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정도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걱정 마십시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리고 이 얘기를 연준 위원들도 하고 또 시장에서 월가 애들도 앞으로 연착륙돼서 좋대요 해야만 지금의 기대 수준 주가가 안 무너지고 계속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장사하고 자기들 장사도 잘 되고 하니까 똑같이 계속 확산해서 퍼뜨리고 우리나라 경제 채널 특파원들도 얘기하고 이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9시 뉴스의 전문가 나오면 똑같이 해석하겠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즉 이렇게 실제 연준이 약 일주일 열흘 전부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지금의 이민자 고용이 늘어나면서 깜짝 고용이 그래서 증가한 거고 그것은 오히려 인플레와 상관이 없다. 경제만 성장시켜준다. 우리 이제 고용 증가 인플레 무관하다 하면서 갑자기 또 한 달 전까지만 그 자기들이 그 주장하던 그거에서 완전 또 깜짝 태도 전환을 한 거죠. 이것은 그러나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미국에서 선거전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 쟁점화가 되니까 그걸 또 막으려는 궤변이고 하나의 정치적 책동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파월과 연준이 이런 말 하는 거 그냥 비판 없이 듣고 그런가 보다 고개 끄덕거리기 전에 아니 그 전까지는 정반대 얘기를 하더니 왜 갑자기 또 저렇게 새로운 경제 논리를 들고 와서 말을 뒤집지? 의심을 해봐야죠. 지금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들의 일용직과 임시직 그리고 불법 채용 등이 어떻게 노동부 등의 공식 조사 통계에서 다 잡힐 수 있냐. 이게 일단은 좀 의심가지 않습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가는 그 짜잘한 일용직, 임시직 뭐 지금 그 노동부에 다 보고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 뭐 따따따 잘리는 뭐 그런 자리들 그런 거 갈 거 아니에요. 더구나 불법 채용도 많거든요. 불법 이민자들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노동부에서 깜짝 예를 들면 어제같이 막 일자리가 이만큼 늘었다. 근데 파월이나 이런 연준 위원들 얘기로는 이게 다 불법 이민자들이 일자리 늘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걔네들이 통계에 다 잡힐지 일단 의심되지 않습니까? 신고 안 하고 노동부에 신고 안 하고 그냥 썼다 잘랐다 돈 주고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불법 이민자들. 맞죠? 이것은 그냥 제 의심이 아니라 실제 미국인들도 같은 의문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제 노동부 통계 나오면서 요새 이제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딱 설명을 하는데 그 밑에 뭐 댓글이 뭐 3,000개인가 달렸대요. 미국 사람들. 뭐 애리조나, 텍사스, 뭐 뉴욕 해가지고 뭐 톰, 애덤 뭐 다 나와가지고 막 아주 분노의 댓글들을 다룬 거죠. 이 또 총선 뭐 선거용으로 지랄하네 하면서 그 사람들 내용을 한글로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보통 극적으로 뭐 지금 고용이 는 것이 다 불법 이민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원래 미국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가 없다. 그런데 뭐 불법 이민자의 불법 고용이 저렇게 통계에 잡히는 게 어떻게 잡히는 거냐 미국 사람들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도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냐 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나라에 전달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 끄덕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에 정말로 몇 퍼센트나 비시민권자에게 돌아간 거냐. 이거 말이 자기들이 봐도 이상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은 일자리 늘어서 뭐 좋다, 뭐 미국 경제 잘 나간다, 개뿔, 아르바이트생, 임시직, 외국 태생 노동자 얘네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우리 미국인들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와서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보면은 의료, 정부, 건설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뜯어보면은 이런 일자리는 대부분 뭡니까? 임용직, 일시직, 그렇죠? 대부분 이민자들이나 저비용으로 얘네들이고 이것은 우리 실제 미국인들한테 도움되는 돌아오는 일자리도 아니다. 이것은 결국은 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전화해서 사촌 자네도 건너와 여기 내가 우리 저기 팀장님한테 말해서 자네 자리도 사바나만 들고 와 이런 식으로 불법 이민을 더 부추기고
그러면 또 걔네들 먹여 살린다고 그와 관련된 활동 지원하기 위해서 바이든은 또 계속 저런 식으로 정책을 할 거고. 자, 미국 사람들도 지금 뿔이 났어요. 분통이 터지죠. 아유, 사전투표 어제 하러 갔는데 사람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파월이 나와서 이거 뭐 고용 괜찮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든 쉴드를 딱 쳐줘도요.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국민들이 그렇습니까? 고개 끄덕이겠어요? 불평 불만 계속 많아진다는 겁니다. 물론 바이든을 골수파 콘크리트 지지층들은 그냥 눈 감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겠지만 아무리 바이든 지지층이라고 해도 중도파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물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민감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번 지금 총선이 지금 시작부터 좀 뜨끈뜨끈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어제 나온 그 고용이 너무 많이 늘어서 어제 깜짝들 놀라셨죠? 그리고 고용이 이렇게 늘었는데 시장은 푹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시장이 올라서도 놀라셨죠? 어쨌든 어제 고용을 보면은 대부분의 고용 증가는 어제 뜯어보면 이랬습니다. 30만 3천 개, 무려 예측이 20만 개인데 30만 개로 뭐 이게 지금 들락날락 이런 거 마사지 너무 심하게 맞으면 몸살 나요. 어쨌든 어제도 이 고용 증가가 어디서 왔나 살펴보면 이겁니다. 민간에서도 좀 민간도 좀 늘기도 했지만 정부에서 많이 늘었고요. 정부에서 역시 이번에도 많이 늘었고요. 부문을 보면은 지금 민간에서도 뭐 건설, 헬스케어, 나머지 뭐 정보, 금융, 전문, 제조 이런 데 다 줄어들었어요. 별로 안 늘었어요. 근데 주로 건설하고 헬스케어입니다. 정부 주도로. 즉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바이든이 대부분의 고용 증가가 어디서 났냐. 이 깜짝 증가가 뜯어봐도 정부 주도의 건설 사업, 4대강 사업, 가로수 정비 사업, 뭐 그다음에 IRA 때문에 저기다 뭐 대형 공장 뭐 SK 뭐 삼성 공장 짓는 거 다 가서 지금 삽 들고 와서 땅 파하는 정부 주도의 건설 사업. 또 정부가 그거를 민간 기업한테 수주를 주겠죠. 당연히 그 수주 받은 민간 건설과 헬스케어장 가면은 공구리 치고 하는 거 다 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있습니까? 말 안 통하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순살 자이 만들고 지금 그러잖아요. 미국도 그런 식으로 정부 주도의 건설 사업 바이든노믹스 그거 수주받은 민간 건설 그 다음에 광급 어떤 나라를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준다는 민주당의 헬스케어 전부 거의 다 깜짝 고용 증가가 다 거기서 일어났어요. 거의 그러죠. 즉 이 말은 뭐냐면 바이든이 억지로 나라 돈을 풀고 있고 국책 사업을 일으키고 있고 또 바이든노믹스를 실행하면서 억지로 미국 경제를 침체에 안 빠지게 끌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뜨거운 경제 지표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더 기다려볼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걸 스스로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자금 탕감을 또 해주려고 또 한 대대요. 기를 쓰고 있죠 지금.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요새 시장이 왜 이렇게 이 방향인가 저 방향인가 헷갈리고 통계 지표도 왜 이렇게 나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큰 그림으로 금융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다 드리블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본 거고요. 그 와중에 요즘 와가지고 뭐 고용시장에 대해서 갑자기 파월이 고용 늘어도 우리는 꿈쩍도 안 한다. 그거는 절대 인플레 자극 안 한다 말하는데 그게 또 뭔 소리지 한데 결국 그것은 선거전에서 지금 정책적인 어떤 책동일 뿐입니다. 정치꾼이 다 돼가지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시전하는 거고요. 이런 얘기들은 실제 미국에서도 지금 바로 그 말 꺼내자마자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있다. 결국은 이 작전을 롤러코스터 1번 작전을 오래 가져갈 수는 없다. 그럼 뭔가 지금 전술의 변화를 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요새 국제정세가 심각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죠. 갑자기 맨날 이란 헤즈볼라 나와 임마 싸우자 하는데도 끝까지 안 나오니까 결국은 이란 대사관 영사관 때리는 거죠. F-35 2대 띄워가지고 그 나라의 대사관은 그 나라의 자국 영토입니다. 이란하고 직접적으로 한번 붙겠다고 간 겁니다. 더구나 그 나라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수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에 막 그 외국 대사관들 밀집해 있는 뭐 종로나 뭐 그런 명동 막 그런 데다가 갑자기 저기 옆 나라에서 F-35 전투기가 떠가지고 거기를 정밀 타격해서 미사일이 와서 빵 터친 거예요. 그럼
그 나라 국민들, 시리아 국민들 지금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스라엘 꼴 보기 싫은데 이거를 뭐 왜 그랬니? 아, 우리가 저기 싫어하는 그 나쁜 놈들 이란 혁명 수비대랑 헤즈볼라 그 지도자들이 거기 있다는 소식 듣고 때렸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북한이 이랬다 하면요, 유엔군 지금 다 창설해갖고 가갖고 때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 국제법의 룰을 넘고 선을 넘는 전쟁 도발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걔네들이 뭐 생각해 보시면 중국 애들이 지금 미국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미국의 그 말도 안 되는 전략 사령관이 지금 우리나라 종로에 미국 대사관에 저기 있다고 하는데 그 꼴 보기 싫어갖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전투기 띄워서 서울 명동에서 딱 저기만 정밀 타격할게요 와가지고 미국 대사관 때리고 가면 우리가 아 그랬습니까 하고 수긍하고 고개 끄덕여줘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길어졌네. 자, 2분기 세팅 결국은 이 선거전 때문인데 선거전 때문에 어떤 세팅을 지금 또 하려고 하는가?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주말 편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